다음은 기획 디자인 브랜딩의 기초입니다. 기획 디자인 브랜딩을 잘 만들고자 그가 필요한 것. 기획 디자인 브랜딩을 잘해보고자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 클라이언트로서 기획 디자인 브랜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과 그것을 내가 일종의 컨설턴트나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내가 그에게 뭔가를 해줄 때 내가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하는 것에서 기획과 디자인과 브랜딩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일을 만든다는 책임감에 나의 일을 갖는다는 무게감을 더해서 일종의 사명감까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내가 돈을 받고 이행하는 이런 컨설팅의 경우에 그 해당 돈을 받는 기간과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대로 끝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우리의 고객들은, 클라이언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좋아야 나도 계속 일을 하겠지만 그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들이 클라이언트들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특정 정보를 전달해 주고 또한 결과물을 내어 주는 것이 실제 이 기획자나 디자이너나 또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필요한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내가 먼저 하고 분야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내가 먼저 내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도 기획과 디자인 브랜딩에 관련된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을 좀 함축한 것이고 실무를 통해서 20년에 가까운 경험 동안 실무를 통해 얻은 핵심들만 모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주석이나 어떤 근거를 달지 않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에 많이 제가 좀 더하거나 각색한 부분이 많고 또한 기존에 있는 내용에 좀 반한 내용도 있다 보니 이런 것에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달지 않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따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기획 디자인 브랜딩이 클라이언트에게 왜 필요하고 또한 나는 그것을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획한 인풋과 의도된 아웃풋, 이것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해소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성공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획과 디자인, 브랜딩의 필요성이자 또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속적인 생존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생존에는 더 중요하므로 실패할 확률을 낮추고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들이 바로 이런 기획 디자인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떤 인풋을 넣어서 의도하지 않은 아웃풋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철저하게 아웃풋조차도 이럴 것이다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기획 디자인 브랜딩의 역할이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방법을 알아야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에 기대기보다는 우연에 기댄 그런 거대한 대박보다 필연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이런 소박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그 소박한 결과도 두 번 만들어낼 수 있어서 나름의 전문가로서 뿌리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MBTI 이야기 많이 하는데 MBTI 중에서 가장 이제 사업가 대표로서 성공을 많이 한 성향이 압도적인 1위가 ESTJ나 ISTJ, 즉 이 STJ라고 하는 MBTI 성향이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도 ENTJ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전략적 직관을 보통 많이 하는 ENTJ의 경우에는 나름의 이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CEO나 아니면 그 전문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 기획자들은 전략적 직관이라는 것보다 수많은 검증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성 위에 그 일종의 기반 공사를 탄탄히 하고 충분하게 검증한 후에 집을 올리기 때문에 더 탄탄하고 오래 볼 수 있는 결실을 얻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갖지 않아도
지향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짐작하는 것보다는 경험에 근거하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하며 신속보다는 신중을 기하고 기회보다는 위기를 회피하고 해소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두어야 기획 디자인 브랜딩을 일종의 실패하지 않는 가능성을 줄임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결국 기획 디자인 브랜딩의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실패를 예측한 범위 내로 가져오고 성공을 예상한 계획대로 가져가는 것이 이 필요성이자 즉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의 정의입니다. 기획은 간단히 얘기해서 문제의 진단과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획은 뭐 솔루션이다 또는 디자인은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결국 이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낸다 하더라도 이 근원이 문제의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쓸 수 없거나 오답이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진단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방식이 훨씬 기획의 정의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종합적인 사고, 그러니까 모두를 아울러서 헤아릴 수 있는 사고와 또한 그것을 구조적으로 구분해내는 사고, 이것을 통해 앞서도 말씀드린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또한 위기를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로 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것이 기획의 참된 정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기획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자고 한다면 비전의 실행을 근거 삼고 목표하여 미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상에서 나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와 컨텐츠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상의 희소성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이 바로 이 기획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가치와 미션 실현을 위해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하는 과정 모든 것을 기획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목표, 또한 정밀한 계산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올바른 문제 진단 이후에 올바른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을 기대하는 이런 대박보다 필연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소박이 낫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내가 올바르게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기획자로서의 역량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기획자가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기획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접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해내거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풀어가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이 미스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종합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스는 중복과 누락이 없는 전체의 도출을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이해와 접근, 또한 상위부터 하위까지 문제를 정리한 이 로직 트리까지 이해해야 내가 올바로 문제를 누락 없이 찾아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솔루션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기획은 결국 생존을 위해 문제의 미시한 진단과 해결로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회피 또는 해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디자인의 정의.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고 뭐 계획한다라고 하지만 디자인은 사실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핵심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이것을 버벌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이를 시각화하여 시각적인 전달을 하는 것. 그 정보 전달을 통해서 고객이 듣는 그런 고객이 정보를 인지하고 고객이 갖고 있는 이 니즈와 매칭하는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디자인을 자꾸 레이아웃이나 어떤 감각적인 결과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 궁극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구매 결정 요인, 즉 소비를 결정하는 이런 요인에 자극을 받아서 압박을 받아서 고객이 선택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이쁘게 보이는 것보다 고객이 이뻐하는 것을 내가 맞추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이런 정보의 전달,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이 고객들이 실제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디자인은 예술적인 접근보다 계획적인 기술로서의 접근이 더 중요하고 결국에는 고객의 선택을 유발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서 감각과 감정보다는 계획과 의도된 구현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상품, 서비스, 콘텐츠의 핵심 역량, 즉 이 핵심 정보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매칭 가능성이 높은 핵심 역량을 먼저 순차적으로 소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효율적, 효과적인 언어적, 시각적 언어의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능력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나의 문화적인 습성, 이런 관습적으로 다져진 여러 가지 이런 체득한 경험들을 공부하고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이런 인지심리학이 굉장히 좀 기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해서 이 정보의 위계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인데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할 수 있겠지만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나 혹은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고객이 원하는 정도, 중요도에 맞춰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정보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에도 중요도를 순위를 매기고 또한 그 순서를 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까지 디자인 서적이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고객이 가진 니즈를 매칭하고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장 정해진 한정된 시간과 공간, 지면에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본능과 후천적 학습의 고려 결과를 기반으로 인지, 이해, 적용, 공간 특성을 정보의 위계순과 매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는 거의 처음 들어볼 거예요. 디자인을 이해하려면 정보 디자인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보통 이제 학교 교수님들도 잘 해주시지는 않으니까요. 해서 디자인은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 또한 선택받아 소비하게 되기 위해 더 잘 보이게 되는 주목성과 명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더 잘 읽히게 하는 시인성과 가독성도 고려해야 되며 더 잘 와닿게 공간과 매칭이 더 될 수 있는 요소를 품고 있어야 하고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각인과 잔상을 남기는 것까지도 내가 한 결과물이 그러한 여러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상의 효과들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정보를 전달하여 고객이 가진 니즈를 매칭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딩의 정의입니다. 브랜딩의 정의는 어, 누군가는 원 메시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only one 아니면 넘버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only one은 내가 유일한 존재, 유일한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것, 그러면서 기회비용상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이 넘버 원은 1등보다는 1호의 개념입니다. 내가 선도자로서 개척자로 새로운 뉴 앤 유니크라고 표현하는 이 새로움을 주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또 나름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원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의 그 필요한 니즈를 매칭하고 결국 고객의 뇌리에 공감과 각인이 되며 결국 나를 선택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브랜딩은 온리원, 넘버원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우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각인되어 필요할 때마다 찾게 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고객의 가계처분 소득 중 그 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예산에서 항상 나에게, 내가 가진 나의 컨텐츠, 상품, 서비스들을 항상 소비하게 만드는,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을 통해 핵심 역량과 고객의 니즈 및 상황을 매칭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설계하고 의도한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딩은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선 핵심 역량, 핵심 타겟, 고객 접점, 구매 결정 요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전 응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하나가 되든지 유일한 하나가 되든지, 즉 넘버원이라고 말씀드렸던 1호, 그리고 온리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뉴앤 유니크에 대한 설명이고요. 핵심 타겟에서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고객과의 이 공감을 일으키고 각인을 시키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이해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일련의 각인의 과정, 공감과 각인의 과정을 통해서 팬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브랜드를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창출하는 것이고, 계속 우리를 찾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것이 회자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팬덤을 쌓아가고, 팬덤에서 우리의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며, 또 우리의 미래조차도 여기서 또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 내린다면, 브랜딩은 고객의 니즈 매칭을 통해 고객의 뇌리에 우리의 핵심 역량과 브랜드가 각인되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자, 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저의 책무성에 대해서, 이 정의 다음에 그만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게를 두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기획과 디자인과 브랜드를 관리도 했지만, 그런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역할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원래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과연 진짜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또 올해 클라이언트가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 길을 정말로 고려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되거나 디자이너가 되거나 아니면 브랜드 매니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을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 디자인,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와도, 그들의 필요와도, 그들의 니즈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책임감에서 사명감까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끝없이 공부해야 하고, 또한 이런 사명적인 책임과 의무라 할 수 있는 이런 책무성을 내가 끝단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가짐은 내가 끝이 있는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그 이후에도 생존을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듯이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속 성장과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씨를 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만큼 넓게 보고 멀리 보며 깊이 보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내가 갖추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들은 나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하면 사지로 내몰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의지하고 하는 만큼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한 멀리 내다보는 이런 사고를 우리는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책임과 무지는 모두를 위기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몰라도 문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더 무능이고 문제인 것이죠. 모르면 인정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그 성장의 경험들을 또한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기획과 디자인과 브랜딩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만 오너십이나 파트너십을 떠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오너십과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동반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고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창업처럼 내가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내 커리어에 그 글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창업을 해서 내가 어 그 창업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또는 그 브랜드가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어 정신적인 지분이랄까요? 아니면 경험상에서의 지분을 내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또 멀리 계속해서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무성의 나름의 결론을 좀 내리자면 나 또는 남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그리고 내 커리어와 포트폴리오를 쌓는다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인연을 맺는다라는 접근이 바람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기획, 디자인, 브랜딩을 하는데 왜 내가 경영 관점까지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을 혹시 던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보통 내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어 내가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경영적인 판단이 첫 번째로 행해지고 나서 특정 경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서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결과물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을 굳게 다졌다면 경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모든 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보다는 전체를 아우르고 표현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더 고려하는 이런 접근이 중요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어떤 결과물들이 기획이나 디자인 브랜딩들이 수익 창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직결될 수 있어야만 내 기획 디자인 브랜딩이 그만큼의 효과를 본 것이고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수가 얕아서 결과로도 잘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보통 운에 기대는 일단은 하고 나서 결과를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인 기획자가 박봉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조차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수익 창출의 양적 성장이나 질적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 원가 비중에서 좀 낮은 영향력이 적은 항목에 낮은 예산을 책정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내가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나도 한번 새기고 투자 대비 효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최선의 결실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목표, 또 경영상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얻는 것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들의 목표를 나의 목표와 어느 정도 합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중점은 모든 것을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건드릴 필요는 없고 작은 변곡점 하나로 전반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접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슈 해결보다는 종합적이고 근본적 이슈로 접근하고 핵심 타겟에서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요런 전반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능력은 기획, 디자인, 마케팅, 판매, 그리고 CS 관리까지 고려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고려해서 그중에 하나의 부분을 맡아도 이 전반적인 영향까지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작업을 할 때는 역순으로 CS부터 판매, 마케팅, 기획, 브랜딩, 디자인까지 역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또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분야 위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시각을 견지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 알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런 결국 기획과 디자인이 향하는 이런 브랜딩까지 가게 되는 이 브랜딩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의 화두를 던지면서 다음에 실전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선 이 브랜딩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브랜드 이미지만을 관리해 주는 것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편에서 전면으로, 이것이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로 변화하면서 단편적인 관여에서 전반적인 관여로 바뀌고, 또한 이것이 능동적인 브랜드화나 개별적인 브랜드화를 가속화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퍼스널 브랜딩까지 맞닿게 되는 것을, 지금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으로서 주로 이제 시각적인 보여지는 부분을 관리했다라면, 이제는 브랜드 매니지먼트라는 관점으로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 관점에서 성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할 수 있어야 브랜딩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정체성, 즉 이 브랜드가 가진 핵심 역량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일관성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브랜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최근에는 이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이 중요한 성장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 조달이나 수익 창출까지, 여기서 말하는 수익 창출은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장, 질적인 개선까지도 다 내포하는 것으로, 이제는 BI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 이니셔티브로서 굉장히 고관여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 기업형 브랜드에서 개인적인 브랜드, 즉 퍼스널 브랜드라고 부르는 이런 퍼스널 브랜딩화가 되고 있는데, 누구나 영향력을 갖게 되는 퍼스널 브랜딩 시대가 되면서 함께 창업을 하듯 누구나 어, 누구나 브랜드를 갖고 경쟁하는 시대가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개별적인 브랜드를,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것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남의 브랜드도 함께 해주고 내 브랜드도 성장시키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 능동적인 브랜드의 시대가 대두되고 있고, 정제된 정보의 개인 매개자이자 메신저가 또 대두되고 있고, 개인의 상품 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진출과 확장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획자, 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저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책을 통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